네, 시청자 여러분, 저 오랜만에 여기 경기도 안양시, 여기 평촌이죠? 그렇죠. 네, 평촌에 있는 우리 청년 아미고가 운영하는 벨라로사 4층에 있는 야외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양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 그러면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직책이 바뀌셨더군요. 도땅 위원장. 예, 경기도 도당위원장 맡았습니다. 옛날에는 나 도땅 시땅 그랬는데 경기도가 정말 이번 총선에서 뭐 거의 우리가 일패도지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됐는데 네. 그 지역에 그 도당위원장을 맡으셨네요. 예, 지금 이번에 다음번 이제 지방선거랄지 대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제일 적합할까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현역은 국회 일을 해야 되는 바쁠 테고 그래서 현역이 아닌 사람 중에는 그래도 심재철 당신이 제일 경험도 있고 풍부한 경륜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러시군요. 네, 도당위원장 일을 하시려면은 경기도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죠. 예. 어떠세요? 지금 저 총선 지나고 한 4개월인데 우리 그 충격은 조금 가셨습니까? 그렇죠. 예, 참패 충격은 그래도 조금은 좀 이제 진정되고 해서 이제 뭐 과거에 연연할 게 아니고 또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다시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심재철 위원장님의 그 인생 그 정치 경로가 말해주듯이 뭐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고배를 마시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의힘의 경기도 당의 당협위원장들이 되게 좀 정치 입문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견뎌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협이 60개인데 네. 절반 이상 한 40개 정도가 전혀 정치를 해보지 못한 정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아하. 한 35개 정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새로 영입이 돼서 시작을 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가나다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선거에서 중앙당에서는 인재를 영입만 해놓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살아남아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점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여파들 충격들을 지금 패배한 뒤에 수습하느라고 부지런히들 뛰고 바닥을 다지고 정신없었던 거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한 다음에는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당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뭐 그런 것들을 당에서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원래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 당이 유감스럽게도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하하. 단순히 누가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기가 좀 있다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러면 영입을 해온 다음에 ABCD부터 알파벳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영입만 하고 그 대중적인 인지도 가지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취약했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좀 다소 이런저런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들 살아남느라고 지금 고생들이 많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당협 관리는 이러이렇게 합니다라고 몇 가지 방법들 말씀드리니까는 저기 영입되고 나서 선거 전에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안타까움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치와는 전혀 무관했던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런 게 있군요. 정치에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안 되겠다 이건.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스스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심재철 위원장의 오랜 정치 경험, 그 중에는 성공한 경험도 있고 또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정치에 막 입문한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그렇고 이게 지방선거가 뭐 사실 2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6년 6월이니까. 6월이니까 뭐. 진짜 2년이 안 남았어요. 그리고 공천을 소급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 1년 반 정도 남은 그렇습니다. 상태죠. 그런데 17개 시도광역 선거 중에 역시 제일 어려운 지역이 바로 경기도 도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정말 아쉽게 졌는데 2년 후 이게 도당위원장이니까 늘 그런 고민 하시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이제 다음번 지금 제일 큰 지방자치선거에서 제일 큰 도지사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서 이겨야 될 것이냐. 저도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세우는 게 어떤 카드가 필승 카드가 될 것이냐. 과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누가 나올까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쪽은 지금 경기지사는 김동연이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예. 그럼 그걸 전제로 해서 김동연을 꺾을 수 있는 현역을 꺾을 수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사람을 우리 쪽에서 이제 후보를 내야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우선 인지도가 좀 높아야 될 거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선거에서는 보니까 인지도가 깡패더라고. 인지도 높은 사람이 최고예요. 득표하고 직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경기도를 앞으로 관리를 해가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도당의 위원장들 17개 그 시당 도당 위원장들 있잖아요. 중앙당 지도부하고는 저 소통이 좀 잘 됩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시도당 위원장들 회의에서 중앙당 당직자들이 전체 회의하는데 당시 회의가 지역별로 쭉 시도당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라는 그런 건의하는 자리, 현안 파악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시의 얘기로는 자주 만납시다. 그래서 뭐 분기별로 만나는 거 또는 뭐 격월로 만나는 거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아마 올해도 가을 국회가 끝나면은 분명히 연말이나 연초에 한번 다시 또 모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정치 활동, 정당 활동 경험을 갖고 계신데 우리 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정치 경험이 지금 많지는 않으시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매사가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않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점차 틀을 잡아가고 있고 제대로 지금 해 나가고 있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상대인 이재명이가 워낙 그 능구렁이 같이 능수능란하고 적이지만 잘하는 부분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능구렁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색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순식간에 뒤집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워낙 아무런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또 믿을 수도 그렇죠, 믿기도 하고 그렇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천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야누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그동안 쭉 정치해 오신 지역 안양 여기가 이제 경기 남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제일 극성스럽게 그렇죠. 설치고 다니는 지역 아니에요. 네. 이 지역 민심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도 지금 조금씩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전세 대란도 있고 뭐 주택 가격이 예. 굉장히 많이 앙등했죠. 문재인 정권 때. 바로 이제 그것을 못 견디고 밀려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촌 같은 경우들이 사람들이 거주 구성 자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예전보다는 표가 우리 당에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더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당장 2년 후 경기도지사 선거도 있지만 또 4년 후에는 이 지역이 어떤 면에서 의석수가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경기도 남부 지역. 그러니까 안양, 수원, 뭐 성남, 용인, 안산, 뭐 부천 뭐 이런 데가 다 한 지역에 3명, 4명, 5명씩.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선거 지형상 더 불리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유리해지진 않고 좀 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요. 변화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러면- 물가 때문에요. 그럼 부동산 뭔가 이당 차원에서 정말 4년 후를 염두에 두건 2년 후를 염두에 두건 뭔가 좀 특단의 대책 예를 들면 경기 남부 TF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도 내용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도 지금 하긴 할 거라고 봤는데요. 우선 지금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조금씩 좋아지게 만드는 거. 네, 네. 경제가 가장 중요한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천하 대장군도 표를 못 얻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도록 바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각각 개별적인 TF들이 가동이 되면서 작업들을 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 정책을 풀어나가는 게 현 정부가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네. 그 점이 지금 저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문재인 때 워낙 말아먹어가지고 나라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난 2년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고생해서 사실 네. 그 수치를 상당히 개선시켰잖아요. 그랬죠. 예. 물가도 2%대 잡고 예, 수출은 뭐 최고조로 올리고 그랬죠. 그런데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직 좀 아직도 좀 속도가 그렇죠. 좀 예.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뭐 7%, 9% 고도 성장률이 예. 있었고 하지만은 지금은 아예 2%로 저성장으로 지금 고착이 되는 상황이고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부채를 4년 동안에 400조를 늘려나가지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이 건실하면은 적자 국채 발행해가지고 금방 살려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제가 2%대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경제를 그래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이냐 저는 그래도 조금씩 이제 변화는 좀 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전 정부는 이런 상황이면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예, 예. 국가 재정이 워낙 위험한 상황까지 문재인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국채 찍어내가지고 뿌리는 네. 거죠. 돈 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것이 지금 최근 들어서 25만 원을 지금 다시 또 뿌리겠다는 게 민주당인데 그 연장선이죠. 그래서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국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 줄 테니까 우리 찍어주시오. 라는 이러한 매표 행위를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하겠다는 아주 잘못된 이 좌파 파퓰리즘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마약 같아요. 네, 맞아요. 한번 먹으면 또 안 주나? 하고 당연히 국가를 주민들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지만 네. 막상 돈 뿌렸다 그러는데 바라죠. 그렇죠. 그럼 표 주죠. 나라에서 돈 주겠으니 와서 받아가십시오 하는데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데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돈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하층 소득자들한테 네. 많이씩 주는 거. 그래요. 최하층에게 뭉텅이로 주고 그 다음 차상위 계층에는 그보다 조금 더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난을 구제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건 모두 다 해서 이게 지금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한 표니까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한 표 받는 게 표 많이 받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매우 잘못됐죠. 네. 이 경기도당 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되는데 그 1년 더 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당에서? 예, 지금 아마 지난번에도 저희들 각 시도위원장들이 전부 다 1년이면 너무 작다. 그 얘기 공통적으로 나와요. 아니 당대표는 임기가 2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가 그대로 한다면 내년 6월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하면은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들하고 관계하면서 각 당협들을 바닥들을 어떻게 다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그러니까 나니까 그것도 보면 뭐 서로 번갈아 돌려 먹게 하는 식으로 예. 그런 게 그동안 있었어요.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예. 특히나 이 경기도 같은 데는 60개나 되고 그리고 또 현역들이 좀 많으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눈치 공격 때문에 그냥 딱 1년짜리 순번 태우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있었지만 네.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연장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이 좀 전투 조직으로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저 좌파가 얼마나 흉측한 자들인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안양으로 왔는데 안양 여기 평촌이요. 근데 경기도당 맡아서 사실은 경기도가 엄청 넓어요. 남쪽에 제일 밑에가 오산입니까? 평택 오산. 평택이겠네요. 평택이죠. 예. 그래갖고 저 북쪽은 저 철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한 몇 시간 걸려요? 차로 가려면? 3시간 걸릴 겁니다. 예, 그 넓은 지역, 그것도 서울을 피해 다녀야 돼.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4시간, 5시간.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지역을 계속 돌면서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리고 또 다들 떨어지고 또 정치 초년병들이라 뭐 당협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걸 지금 온몸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친구 내려왔다고 또 어떻게든 또 여기 또 얼굴을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고성국TV 시청자들께 힘주시는 한 말씀 부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고성국TV 잘 시청해주고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곧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고성국TV를 잘 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고성국TV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갈 때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 더 나아지고 경제도 조금 더 발전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성국TV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뜨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심재철 위원장한테 힘드리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